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막말에다 거짓 사과 논란까지 불거진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도 5.18 폄훼 등 막말을 쏟아낸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정부는 증원한 의대생의 80%를 수도권 바깥에 배치하는 등 다음 달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3호선 원당역과 원흥역 구간에서 전기가 끊겨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저녁엔 남해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나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이주민을 태운 고무보트가 표류하면서 탑승자 60여 명이 숨졌습니다. 구조단체는 25명이 탄 보트를 구조했습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공천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더불어민주당은 목발 경품 등 막말 논란을 빚은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 어젯밤 10시가 넘어 나왔는데요. 막말 논란이 자칫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까 하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 시민사회목 후보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여성 후보 2사람이 사퇴한 데 이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는데 시민사회에서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고 후보 추천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목함주례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득표 30% 감산 불이익을 아는 박용진 의원과 결선까지 치른 끝에 승리했지만 사흘 만에 공천장을 잃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과거 발언에 사과했지만 당사자들은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했고 진위 논란이 일자 팟캐스트에서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힘든 저급함이 배어있다며 정 전 의원이 조계종을 북한 김정은 집단이라고 비유하는 등 막말 논란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는데 민주당은 2위 박 의원을 공천하지 않고 후보 재추천 절차를 밟기로 해 불씨를 남겼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목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한 축인 시민사회 측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공천 배제 결정을 거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만든 민주당이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만일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약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그런 강력한 항의 행동도. 하지만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철회를 거부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국민의힘도 논란이 된 후보의 공천을 잇따라 철회했습니다.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도태우 후보는 태극기 집회에서 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며 공천이 취소됐고 앞서 어제 낮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후보의 공천도 취소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젯밤 입장문을 내고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 후보는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꺾고 대구 중남구 공천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도 후보가 북한군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개입설 등 폄훼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2차례 사과문을 올렸고 당 공관위는 진정성 있는 변화라며 일단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과거에 정치하지 않을 때 일단 과오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확실하게 어떤 반성하고 바꿨을 경우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판단의 문제라고. 하지만 지난 2019년 도 후보가 태극기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쏟아낸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문재인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보았으며
결국 공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경우 자격 박탈을 포함해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며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공관위는 어제 낮에도 지역 유권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정호택 의원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소셜미디어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조수연 대전 서구갑 후보와 장해찬 부산 수영구 후보에게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JTBC 하예비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주 호주 대사에 부임한 이종섭 전 장관이 이번 총선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심이 심상치가 않은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임명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임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이종섭 리스크가 외교 사안을 넘어 총선판 민감한 정치 이슈가 돼가는 모양새입니다. 수도권에 출마한 한 후보는 큰일 났다 싶은 심정이라면서 선거날이 임박할수록 파장이 커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외교 임명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가 되어버렸다. 지금 영끌이에서 한석 한석을 승리해야 되는 수도권 지역의 후보로서는 아쉽죠. 당이 임명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호주대사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으로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임명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공수처가 지난해 9월 수사를 시작해 7개월 동안 이 대사를 조사도 않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출국 금지만 해놨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사는 언제든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며 당장 공관장 회의가 있는 다음 달에도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이미 아그레만 받고 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총선을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할지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각 대학 교수들은 의료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제자들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교수들로 메워오던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환자가 줄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증원 계획 2,000명 중 1,600명을 비수도권 의대에 배치하는 등 4월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 작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일부에선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방안에 맞춰 현재 40여 명 규모인 지역 거점 국립대의 정원이 약 2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산선 구간에서 전기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1차선을 이용해 열차가 운행 중이지만 출근길 교통엔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기 공급 복구 작업을 하면서 정전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남 광양시 순천 방향 남해고속도로 섬진간 휴게소 근처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45인승 버스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이후 승용차 2대의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로켓인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우주에서 지구 궤도에 올라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교신이 끊기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나사와 외신들은 큰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5, 4, 3, 2, 1.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세 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입니다. 발사 3분 뒤 전체 2단 발사체 아래 로켓이 순조롭게 분리됐습니다. 최고 시속 26,000km를 넘기며 지구 저궤도라는 200km보다 높은 고도 234km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타쉽은 약 48분 동안 지구 반바퀴를 비행했지만 지구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Oh man, we can see the heating on those flaps as we're starting to re-enter the Earth's atmosphere. 이후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지상과 교신이 두절됐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우주선과 연락이 끊겼다고 밝히면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So the team has made the call that ship has been lost. So no splashdown today, but again, just
it's incredible to see how much further we got this time around. 미 항공우주국의 빌 넬슨 국장도 SNS에 인류를 달로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큰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신들도 이번 시험 비행이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스타쉽 개발 과정에서 큰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고무 보트를 타고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던 이주민 60여 명이 지중해상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인도주의 구조단체 SOS 메디테라니는 전날 지중해에서 이주민 25명이 타고 있는 보트를 발견했고 이들 중 2명은 의식이 없었으며 나머지도 모두 화상이나 탈진 등 증상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85명 규모로 리비아를 출발했고 모터 고장으로 일주일 넘게 바다에서 표류하다 이 중 6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지난 13일이죠. 중국 허베이성에서 7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찰들이 소식을 전하는 기자들을 강하게 제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생방송됐습니다. 중국의 국영 CCTV 기자가 사고 건물을 배경으로 뉴스를 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들이닥칩니다. 쉴 새 없이 카메라가 흔들리죠. 아예 화면까지 막아서서 촬영을 제지합니다. 급하게 마무리된 연결에 진행하는 앵커도 당황한 얼굴인데요. 또 다른 영상에선 한 외국인이 핸드폰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지당했습니다. 실랑이가 이어지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렇게 손을 휘저으며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보는데요. 중국 기자협회 곧장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주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는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 있다며 한 장의 보도자료는 현장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사고수습본부는 취재진에게 사과했지만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이것이 중국의 언론 자유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13일 UFC 초대 헤비급 챔피언, 명예의 전당에도 오른 마크 콜먼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날 새벽 불이 난 집에서 부모님을 구한 뒤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딸 모건 콜먼은 UFC의 전설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부금도 1억 원이나 모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콜먼의 회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I'm the happiest man in the world. I swear to God, I'm so lucky. I can't believe my parents are alive. You should be here. 하지만 안타깝게도 콜먼을 처음 깨워서 불을 피할 수 있게 도왔던 반려견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콜먼은 부모님을 구한 뒤 다시 반려견을 구하러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딸은 기적이 일어났다며 아버지가 회복하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달라 감사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정규리그 개막전이 서울 고척돔에서 열립니다. LA 다저스는 다음 스텝은 서울, 이렇게 선수들이 비행기에 오르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여기 오타니 쇼헤이 선수와 함께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최근 결혼 사실을 알린 오타니는 평범한 일본인이라며 배우자가 누군지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한 배우자, 은퇴한 전 농구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엔 태극기와 함께 한글로 기다려진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타니 오늘 오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인데 한 발 앞서 오늘 새벽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팀이 입국했습니다. 김하성은 공항에 온 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경기를 앞둔 소감도 전했습니다. 기분 좋고 이제 좀 긴장이 나는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팀은 두 차례의 연습 경기 후 다음 주 수요일 개막전을 갖습니다. 어제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어민들도 입을 모아 최근 바다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는데 배가 뒤집히거나 침몰하는 사고 이달에만 벌써 6번째입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침몰한 배에서 쏟아져 나온 잔해물은 너울의 출렁입니다. 그 가운데 몸을 못 가누는 선원이 떠 있습니다. 구조대가 다가갑니다. 팀장님, 보고해주세요. 여기는 통영구조대 선체가 통영 욕지도 남쪽 10km 바다에서 139톤급 고깃배가 침몰했습니다. 선원 11명 가운데 1명이 실종됐습니다. 10명을 구조했는데 3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배가 뒤집히고 가라앉는 등 6대 해양사고. 올해 들어 벌써 72건 발생했습니다. 13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바다에서 일한 선원들, 최근 몇 년 사이 유독 사고가 잦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람도 이렇게 세게 부는 제가 태어나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20-30년 전에 10배에서 100배다고 판단하면 돼요. 날씨가 변했단 겁니다. 45년 경력 선장도 이런 바다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전복이라는 것은 극히 저도 배를 45년 해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기후변화로 바다 환경이 변하면서 돌풍이 늘고 파도는 세졌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가까운 바다에선 어류 씨가 말랐습니다. 갈치를 잡으러 나가는 어선입니다. 원래 가까운 바다로 나가는데 요새 물이 따뜻해지고 있어서 더 먼 바다로 나가야 되고 고기 상태도 안 좋다고 합니다. 요즘은 거의 경기 적자. 그래도 상가도 안 하고 양도 없고. 그리고 남쪽 고기가 북쪽으로 간다고 봐요. 고기가 수온 따라서 이동해 버려요. 어선들은 먹고 살기 위해 더 위험한 먼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요즘 바다가 이상하다는 선원들의 말,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까지 사기에 가담한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 722억 원이나 됩니다.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피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검찰이 사기꾼 일당 65명을 조사 중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이 남성, 뒤로 피해자 수십 명이 쫓아갑니다. 우리 모든 걸 어떻게 하려고! 지금 용산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돈 내놓고 가, 돈! 지금까지 추산 피해액만 722억 원에 달하는 수원 전세 사기 사건 피의자 정모 씨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JTBC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사기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수수료를 더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관행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경기도 특사경은 중개사 등 부동산 관계자 65명이 정 씨에게 뒷돈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임대가 어려워지자 많게는 법정 보수의 16배에 해당하는 건당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인 정 씨 측이 중개사들과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성공 보수를 내걸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SRS도 100, 150, 전세라면 200, 300, 많으면 500까지 측정이 돈을 보고 몰려든 중개사들은 정 씨 물건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중개했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이 수원 재력가여서 보증금은 안심해도 된다고 임차인들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집 구할 때 먼저 찾는 공인중개사가 범죄에 가담하면 세입자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중국의 싱가포르 재벌이라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 영상을 받아내고 인터넷에 퍼뜨린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수억 원의 슈퍼카도 전용기도 온라인 속 상상이었습니다. 현실은 쓰레기로 뒤덮인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전용기가 보이고 그 앞엔 수억 원 하는 슈퍼카도 있습니다. 5억 원짜리 수표도 펼쳐놨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이 중국계 싱가포르 재벌이라며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재벌 캐릭터 이름도 썼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재벌 에이전시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에이전시 계정을 이용해서 접근하였고요. 재벌들하고 연결시켜주겠다. 또 연결이 되면 유명한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도 여럿 있다. 이렇게 유혹하죠. 1인 2역을 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겁니다. 한국에 관심이 있다며 연락을 하고 호감을 쌓았습니다. 연인이 되면 신체 일부와 성관계 영상을 받아냈습니다. 피해 여성들에게 게임 대금 등 370여만 원을 대신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아
지난해 11월 A씨를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재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A씨가 지내던 방 안은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고 벽지는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A씨는 영화나 온라인을 검색해 재벌 행세를 했다며 성적 만족감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영상을 사서 다시 판 7명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첫머리가 증명하는 민족의 영산이죠. 백두산이 중국에선 장백산, 창바이산 이렇게 불립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산으로 여기는데 이번에 창바이산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받아들여질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유네스코에 백두산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나눠 가지고 있는 백두산은 4분의 3 정도가 중국 땅입니다. 중국은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고 이름 붙이고 10대 명산 중 하나로 홍보하면서 지난 1986년 국가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세계지질공원 신규 후보지 18곳에 대해 논의하는데 여기에 중국이 신청한 백두산이 들어간 겁니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04년 만들어져 현재 48개국 195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한탄강 등 5곳, 중국은 모두 41곳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백두산에 대해선 지난해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등재 권고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그대로 인증될 전망입니다. 국내 학계에서는 한반도의 중요한 상징인 백두산을 중국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도 2019년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번 논의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백두산이 중국의 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명단에 등재될 경우 백두산을 영토로 삼았던 고구려와 파래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2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공기 질은 안 좋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오전 7시 30분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